너 하나 때문에 30억이 손해날 뻔했잖아. 평생 내 밑에서 그 돈 갚으면서 노예처럼 살고 싶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어서. 강남 대로변 퇴근 시간 무렵 최정임은 버스에서 내리다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 할인이 일하는 부동산 사무실이 보였죠. 사무실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손님 몇 명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 강우식의 고함이 밖까지 새어나왔죠. 김아린,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할인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너 때문에 이 계약 다 망쳤잖아.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났고 손님 하나가 휴대폰을 들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고 정임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지며 과일이 바닥에 굴러갔죠. 부동산 보조 주제에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임은 문손잡이를 붙잡은 채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삶과 시어머니의 삶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월요일 아침 김아리는 사무실 문을 가장 먼저 열었습니다. 불을 켜고 컴퓨터 전원을 누르고 전날 상담 메모를 다시 확인했죠. 오늘은 전세 계약이 잡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할인 씨, 오늘 계약건 있지? 서류 한 번 더 확인해. 대표 강우식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네, 다 확인했습니다. 점심 무렵 전세 계약을 하기로 한 중년 부부가 들어왔고 할인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세금은 3억 2천이고 입주 날짜는 다음 달 초입니다. 그때 강우식이 끼어들었습니다. 말은 잘하지. 근데 이 친구가 가끔 중요한 걸 빼먹어요. 부부가 어색하게 웃었고 할인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던 순간 남편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당직이라 늦어. 미안해. 할인은 짧게 답장했습니다. 응, 알겠어. 집에 가면 또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겠죠. 그때 강우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본 계약서 어디 있어? 여기요. 파일에 정리해뒀어요. 파일 말고 종이 원본. 손님이 확인하신다잖아. 할인은 서류함을 다시 열었습니다. 분명 어제 봉투에 넣어둔 기억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디 갔어? 설마 또 잃어버린 거야? 강우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옆 직원이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아닌가요? 할인이 봉투를 열자 계약서는 있었지만 내용이 달랐습니다. 전세금 숫자 하나가 바뀌어 있었고 그 아래엔 분명 할인 이름으로 사인이 되어 있었죠. 대표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우식이 책상을 세게 쳤습니다. 그럼 누가 했어? 내 이름이 있는데. 계약자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저희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태로 계약하면 저희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고 강우식은 할인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김할인, 너 때문에 손님들 불안해하잖아.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할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유리문 밖에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할인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바닥의 타일 무늬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더 했어야 했습니다. 강우식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확인? 내가 확인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 다들 보세요. 이게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계약자 부부는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아내 쪽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우식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친구가 워낙 반복해서 실수를 해서요. 그 단어에 할인의 손이 바닥에서 움찔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고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할인의 시어머니 최정임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강우식은 잠시 정임을 훑어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업무 중입니다. 보호자분이시면 밖에서 기다려 주시죠. 정임의 시선은 오직 며느리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바닥에 꿇린 무릎, 떨리는 어깨, 움켜진 손. 할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강우식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지금 근무 시간입니다. 가족분 개입하시면. 정임이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여기는 원래 이런 곳입니까? 사무실 안이 다시 얼어붙었고 정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며느리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길래 손님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립니까? 강우식이 짜증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어머님.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안 하면 말을 안 들어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임이 할인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죠. 일어나.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잘못해서. 일어나라고. 정임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할인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정임이 단단히 붙잡았죠. 정임은 그제야 강우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 아이한테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합니까? 강우식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직원이 계약을 망쳤습니다. 그 계약, 정말 이 아이 책임 맞습니까? 사무실 직원 한 명이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서류, 할인 씨가 처리한 거 아니에요. 강우식이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정임은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괴롭힘이라는 걸. 그날 정임은 마음속으로 처음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할인은 창밖만 바라봤고 정임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까 사무실에서 봤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집에 도착하자 할인은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았고 아이 방에서 자고 있는 손자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인아. 할인이 조심스럽게 돌아봤습니다. 아까 일, 매일 그런 거야?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심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정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조금 심했다는 말은 평소에도 늘 견디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임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내가 아픈 건 왜 말 안 했니? 괜히 걱정하실까 봐요. 정임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한다는 게 싫었던 사람이야. 할인은 놀란 눈으로 정임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일이 문제가 아니더라.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하면 그건 가족이 아니지. 할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동안 쌓여있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 같았죠. 그날 밤 정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생각만 맴돌았죠.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회사 사람만은 아닐지도 몰라. 다음 날 저녁 할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아, 오늘 무슨 일 있었대? 아니, 별일 없어. 엄마한테 들었어. 회사에서 무릎 꿇었다며? 할인이 멈칫했고 정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도연아, 내 아내가 매일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나 했냐? 엄마, 그건 넌 당직이라고 늦고 나는 며느리 일 싫어한다고 눈 감고 그 사이에 이 아이는 무릎 꿇고 있었어. 도연이 입을 다물었고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잘하면 되니까. 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정임이 할인을 마주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싸우지 마. 알았지?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며느리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할인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고 정임은 조용히 거실로 나와 메모장을 폈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적었습니다. 서류 내용 변경 할인 이름 도용 서명, 공개 무릎 꿇기, 직원 증언. 정임은 새벽 2시에 할인의 휴대폰으로 부동산 사무실 단체방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그 직원이 밤늦게 메시지를 남겨두었더군요. 대표가 CCTV 삭제하라고 했대요. 내일이면 다 지운대요. 정임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당직을 마치고 돌아온 얼굴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게까지? 너 오늘 내 아내가 무릎 꿇은 거 봤냐?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부동산 대표가 손님 앞에서 무릎 꿇게 했어. 계약서도 할인 이름으로 조작됐고.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일단 내일 얘기하자. 할인도 힘들잖아. 그 말이 정임의 속을 뒤집었습니다. 내일이면 CCTV가 지워진다더라. 너는 또 모른 척 할 거냐?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나 소방서 사람이야. 정임은 도연의 휴대폰을 빼앗듯 받았습니다. 내가 못하면 내가 한다. 그리고 할인을 불렀습니다. 할인아, 나와. 지금부터는 숨지 말자. 할인이 눈이 부은 채 나왔고 정임은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니? 그만두는 거냐? 아니면 이대로 끝내지 않는 거냐? 할인은 잠시 떨다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다시는 무릎 꿇고 싶지 않아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증거부터 지키자. 내일 아침 내가 먼저 사무실 간다. 도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할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우식이었죠. 내일 아침 일찍 나와. 오늘 일밖에 말하면 업계에서 못 버텨. 시어머니도 괜히 끼어들지 말라 전해. 전화가 끊기고 정임은 말했습니다. 들었지?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정임은 새벽부터 일어나 밥상을 차렸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할인은 아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도연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너 출근하지 마. 도연은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알고 가.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할인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죠. 대표가 아침 회의 전에 사무실로 오래요. 혼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일밖에 말했냐고 확인할 거래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인, 그냥 조금만 참아. 내가 괜히 나섰다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임이 식탁을 쾅 내려쳤습니다. 또 참으라고? 도연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늘 그 말했지. 엄마랑 아내 사이에서 빠져나갈 때마다.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아니,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 거야. 도연이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동안 할인이라는 거 못마땅해 하셨잖아. 정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 맞다. 나도 가해자였다. 그 말에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부동산에서 버티는 게 싫었던 게 아니라 내가 나보다 단단해지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걸 봐도 모른 척했어.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정임은 할인 앞에 섰습니다. 근데 어제 내가 무릎 꿇는 걸 봤다. 그 순간 알았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집안 누구도 널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 무서워요. 정임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무서워해도 돼. 대신 혼자는 아니야. 그때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앞엔 강우식이 서 있었습니다. 정임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잘 왔네. 할 말 많았거든. 집안의 공기가 그 순간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강우식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훑어봤고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태도만큼은 여전히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아린 씨, 어제 일 외부에 말한 적 있습니까? 할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정임을 바라봤고 정임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질문, 지금 이 집에서 할 자격이 있습니까? 강우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표로서 확인하는 겁니다. 직원이 회사 이미지 훼손하면. 이미지요? 사람을 무릎 꿇려놓고 그게 회사 이미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우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할인 씨가 실수한 건 사실입니다. 서류 숫자 바뀐 거 사인까지. 그 순간 정임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서류, 당신이 바꿨다는 거. 강우식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무슨 근거로? 정임은 화면을 켰습니다. 부동산 내부 CCTV 캡처 사진, 프린터 사용 기록, 시간대별 파일 수정 로그였죠. 사무실 프린터 밤 11시 넘어서 누가 썼죠? 할인이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습니다. 강우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할인 이름으로 된 사인, 필압 분석해 보셨습니까? 할인이 놀란 눈으로 정임을 봤고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몰래 공부한 거 다 알고 있었다. 강우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건 사적인. 아직 끝 안 났습니다. 정임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사무실 동료의 녹취 요약본이었죠. 계약 실적, 대표가 자기 명의로 바꾸는 거 여러 번 봤어요. 항의한 직원은 바로 지방 발령 났고요. 강우식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정임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이 집 문 나가서 다시는 할인 이름 입에 올리지 말든가 아니면 이 자료들로 정식 절차 들어가든가. 강우식은 정임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정임은 미소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무시했던 사람. 무릎 꿇은 며느리의 시어머니입니다. 강우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할인이 주저앉았습니다. 정임은 할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그날 이후 부동산 사무실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강우식은 더 이상 할인을 직접 부르지 않았고 대신 사람을 통해 압박을 시작했죠. 며칠 뒤 할인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계약 방해 및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 고소당한 것 같아요. 정임은 종이를 차분히 받아들여 읽었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야. 강우식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단체 채팅방에는 할인이 계약을 망쳤다는 소문이 돌았고 익명 커뮤니티에는 글이 올라왔죠. 할인은 출근길마다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피하는 눈길이 무릎 꿇은 날보다 더 숨이 막혔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할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왜 울어? 아이가 할인을 보더니 더 크게 울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애들이 그러는데 뭐라고? 준호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요.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생님이 그랬어? 친구들이? 친구들이요. 근데 선생님도 가만히 계셨어요. 할인이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진짜요? 응, 진짜야.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고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정임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도연도 거실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임은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우식 부동산 대표 직권남용.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죠. 다음 날 할인은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강우식이 먼저 고소를 접수했기 때문이었죠. 조사실에서 할인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제가 계약을 망친 게 아니라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증거를 요구했고 그 순간 정임이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프린터 기록 원본, CCTV 원본 파일,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 강우식이 과거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였죠. 이번 계약 내가 처리한 걸로 해. 실적은 내가 가져갈게. 조사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강우식은 기자를 불렀습니다. 직원이 대표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정임은 조용히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자료 넘기세요. 이번엔 숨지 말고. 할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법원 대기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할인은 조용히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정임은 며느리 옆에 앉아 말없이 등을 받쳐주듯 앉아 있었습니다. 원고 측 입정하세요. 법정 문이 열리자 강우식이 고개를 들었고 자신만만하던 얼굴에는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위조, 직원 실적 가로채기, 공개 모욕 및 강요행위. 피고 측 입장 말씀하세요. 강우식은 준비된 듯 말했습니다. 직원 개인의 실수입니다. 저는 관리자로서. 그때 할인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사무실 CCTV 원본이 재생됐고 계약서 봉투를 교체하는 강우식의 손, 수정 직후 전송된 내부 메신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계약 김할인 처리한 걸로 정리해. 법정안이 술렁였고 판사가 강우식을 바라봤습니다. 설명하시죠. 강우식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해왔던 장면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판결은 길지 않았습니다.
피고 강호식은 직권남용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하리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정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일해보려고요. 정임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누구 밑에서 증명하지 말고 내가 내 값을 정해. 몇 달 후, 동네 골목, 작은 부동산 사무실 유리창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김아린 부동산. 하리는 문을 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자리다. 개업식 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무릎을 꿇게 된 그 부동산 계약 취소했던 그 부부였죠. 하린 씨, 기억하세요? 하린이 놀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못 믿어서 죄송했어요. 이번엔 하린 씨한테 맡기고 싶어요. 하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부부가 나가고 정임이 사무실 밖에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집 거실에서 하린과 정임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때 제가 무릎 꿇는 거 보고 많이 놀라셨죠?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알았어. 내가 널 무릎 꿇게 만든 사람 중 하나라는 걸. 어머님도 몰랐던 거예요. 아니야. 알았어. 근데 외면했지. 그게 더 나쁜 거야. 하린이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정임은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일어날 수 있겠지? 네. 이제는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구도 하린에게 소리치지 않았고 하린은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